독자 여러분, 오늘 경주 포커스 인터뷰는 올해 경주시 문화상 수상하신 분들을 오늘부터 차례로 세 분을 연속으로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올해 37회 경주시 문화상 학술 부문에 수상하신 우리 박방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선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이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직으로만 36년, 또 퇴직 후에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관장, 그리고 또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이렇게 또 여러 이런 관직, 또 시립박물관 뭐 이렇게 쭉쭉 또 경시 출원기관 장을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일평생을 우리 경주 또 신라문화와 관련한 연구에 매진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관장님, 뭐 원장님 이런 것도 다 선생님으로 호칭을 했는데 결례가 안 된다면 제 편한 대로 부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독자들과 시민들께 인사 겸 그 선생님 잘 모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본인 소개도 같이 좀 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경주 시민 박방용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직함을 뭐 선생님, 뭐 또 관장, 뭐 또 원장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관장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물관맨이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처음 공직 공무원으로 시작할 때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36년 동안 그 국립박물관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만 20년 넘게 있다가 그다음 대구박물관으로 학예실장으로 바깥으로 처음 이제 나갔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경주로 학예연구실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금이환영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 와가지고 그 만 1년 학예연구실장하고 바로 또 승진을 해서 제가 저 국립공주박물관 관장으로 갔습니다. 가고 공주박물관장을 거쳐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을 하고 또 고고역사부장. 그래서 이게 저 국립중앙박물관의 직제상 그 유물관리부장과 고고역사부장은 지방박물관장의 위에 있습니다. 직급을 하면 부의사관이 있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2년 남겨놓고 국립부여박물관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저는 신라 지역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를 연구하다가 처음으로 백제 지역의 공주박물관장을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제가 부여박물관을 가서 그 백제 문화를 좀 소속들이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박물관에 가기를 제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 관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퇴직한 이후에 우리 고향 이제 경주에 돌아와서는 이제 책이나 쓰고 좀 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부산 광역시립박물관의 그 관장으로 오라고 해서 그 3년을 있으면서 가야문화권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박물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관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저는 또 박물관 뮤지엄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장이라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고 제가 이제 그거 시립박물관을 마치고 그 경주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는데 경주시에서 출연한 그 기관인 그 사단법인 출연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한 게 있었는데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가서 3년을 하고 있다가 또 더 하라 그래가지고 3년을 더 해서 만 6년을 하면서 그때부터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들 관장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원장이 됐었는데 지금 또 저를 원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관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원장보다는 관장이라는 것이 더 듣기가 좋죠. 제가 아까 선생님 했던 거하고 원장님 했던 거 다 취소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관장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관장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1999년 2월 달에 그 조선일보선 기사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네. 관장님 별명은 경주 유재각 박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박사학위 받고 예. 2년 후에 학예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 97년인가 이때 받으셨는데 1998년에 그 받기 전부터도 워낙 경주 유적을 열정적으로 쫓아다니신다고 해서 경주 유재각 박사라고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난 걸 보고 아 그렇게도 불리셨구나 이 생각도 했는데요. 과치 않으십니다. 네. 어쨌든 올해 37번째 맞는 우리 경주시 문화상에서 이제 학술 부문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한 뭐 또 소감 말씀도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 경주에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아마 신라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박사까지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저에게 과제를 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 평생 동안은 신라 문화를 제 관심 분야인 신라의 그 성곽, 예. 그다음 도성, 그다음 금성문, 절터 뭐 이런 것들 해서 신라만 주제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뭐 퇴직했다고 해서 정년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학예 연구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 연구를 하겠고 또 이렇게 제가 경주시 문화상 같은 거는 저희는 좀 과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셔서 더 힘을 내서 더 많은 새로운 사실들, 신라를 찾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 같으신 분이 이런 상이 과분하다 그러시면 앞으로 문화상 도전할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신라 관련 연구 논문만 70편을 발표하셨다고 이렇게 공개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그 경력에 보니까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립 대구 경주박물관의 학예실장 또 국립 공주부여박물관장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관리부장 고고역사부장 또 퇴직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장 이렇게 또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이런 경력들만 봐도 박물관으로 점철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까 뭐 또 우리 신라인이 백제 연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쭉 여러 경력들 중에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스스로 돌아보시기에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거나 또 애정이 가는 그런 뭐 경력이나 직책 뭐 특별히 한번 제가 국립박물관에 있으면서 가장 그 보람을 느끼고 한 것이 국립공주박물관장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2007년에 저는 그 이전까지는 학예연구실장, 학예관 이제 처음에는 제가 고용원으로 그러니까 최말단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주박물관장은 제가 처음 이제 기관장으로서 관장으로서 갔기 때문에 관장으로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관장에게 그 상의를 해야 되고 인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기관장님이 그렇습니다. 기관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예실장 이하 금예 학예원들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공주에 처음 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은 걱정들도 했었습니다. 당신은 신라통이고 신라 역사만 하고 하던 사람이 아이 그 백제 땅에 가서 어쩌려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어디나 다 박물관 똑같지 뭐 어디 가면 뭐 어떻게 나갔건 또 갔었는데 내심 그래 좀 신라만 파고 들어갔지 백제는 공부를 안 했으니 이제 가서 백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면서 주말 되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나오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가봤던 공산성부터 시작해가 주변에 이제 성곽들, 절터들 이런 데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 백제 문화가 이런 거구나. 또 돌아와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또 수장고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 백제 문화가 이 대단한 문화구나.
그러니까 신라 문화만 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라 문화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제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서 공주 시민들하고도 가까워지고 공주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많이 일 했죠. 제가 처음 가니까 이거 국립박물관이라 그래가지고 국립기관하고 또 시하고는 별개의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그 서울에는 미군 부대가 이렇게 용산에는 미군 부대가 가가 있고 바깥에는 대한민국이 있듯이 이렇게 너는 국립기관이고 우리는 시다 해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아이 공주에 있으면 공주박물관이지 무슨 국립기관 그런 거 없다. 그거 내가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만은 다들 따라오고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공주박물관에 만 3년을 근무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으로 승진해 갔습니다. 부의사관으로 승진해 갔었는데 그때 뭐 기관장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뭐 다른 많은 분들이 다들 근데 저를 위해서 회식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러면서 참 그 관장님이 뭐 승진해서 가신다 하니까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 자리에서 참 그 말 듣고 하니까 야, 참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 보람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를 끝나고 서울에 임명장 받으러 가는 날 공주시장님 이준원 공주시장님이 불러줬지만은 찾아서 갔더니만은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공주시에서 계속 연락 옵니다. 뭐 이런 다른 해가 연화장도 오고 무슨 행사 있으면 꼭 알려오기 때문에 저는 경주 시민이자 공주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주박물관에 애착이 많고 보람이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경주 공주는 뭐 같은 주자도 들어가지만 그죠? 또 그 도시 특성이 또 백제의 왕도이고 또 경주의 왕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좀 신라의 왕도에서 그런 좀 느낌적으로 우리가 그런 친밀감도 사실 좀 갖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밤은 많이 드셨습니까? 공주 밤 유명하죠. 그 산에 가면 밤이 우리 경주 이쪽에서 나오는 밤하고는 달라요. 밤 알이 굉장히 튼실하고 굵고 그 산에 가면 그 야산에 거의 대부분 그 공주 밤인데 그 공주 밤으로 가지고 그 뭐 빵도 만들고 또 막걸리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공주박물관장을 했을 때 간부 회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공주 밤 막걸리 한 막씩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때 그 내놓으니까 아주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그러면서 공주의 그 밤, 공주 막걸리, 공주 밤 그 특산물도 홍보하는 역할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그때 결국 성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중박에서 제가 바로 승진한 겁니다. 제가 저하고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은 저보다 다 앞서서 뭐 학위관이 되고 했지만은 저는 늦게 학위관이 됐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먼저 승진을 했습니다. 대기만성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좀 옆으로 조금은 좀 세보겠습니다. 관장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 안 하실 테고 또 미리 준비한 질문은 아닌데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건 또 2000년 8월 달에 그 대구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우리 관장님을 쭉 그 인물로 이렇게 다룬 기사였는데 제가 그 키워드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당삼체 고로가 골호 뼈항아리가 이를테면 박 관장님에게는 행운의 복권이었던 셈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그것은 이제 참 그게 당삼체 고로라고 하는 당삼체 뼈항아리는 말 그대로 당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신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라하고 당나라하고는 뭐 불가분에 관련돼 있고 많은 연관이 있겠죠. 그 문화도 당나라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나라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이 당삼체인데요. 그 당삼체 단지를 신라의 어떤 귀족이 아마 장안이나 시안이나 이런 데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념으로 아마
좋은 걸 하나 사가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까지 당나라에서 만든 그런 도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공식적으로 출토지가 확실한 것은 유일합니다. 예. 그게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저는 그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라고 지금 윤경열 선생님, 고청 윤경열 선생님이 만든 그 향토학교에서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뒤로 이렇게 다니면서 기와장도 뭐 수습 채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양동 그 성덕왕릉 있는 그 부근입니다. 불구사 가는 쪽에 거기에서 우연히 그 탑과 같이 석탑과 같이 돌로 만든 함이 있었어요. 돌함 뚜껑의 일부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산사태가 나니까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슬쩍 들어봤어요. 호미로가 이렇게 파가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산사태가 그 흙이 꽉 찬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바로 그 즉시 경주박물관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고 하니까 당시에 경주박물관장님이 정양모 관장님이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박물관. 그 도자기로서는 뭐 최고의 그 권위자고 그러니까 했었는데 이 정양모 관장님이 경주박물관장을 하시면서 당신이 전공을 하고 있던 책에서만 보던 그런 당산채 단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아주 그걸 했고 저보고 아주 등을 떠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거 발견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양모 관장님 박방용 씨 요새 뭐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요즘 뭐 집에서 좀 뭐 쉬고 집안일 돕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물관에 와서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박물관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내 꿈이 경주 박물관에 이 박물관에 근무할 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내 소원이 그라고 했는데 그 소원이 당삼채 고로 발견한 거 정양모 관장님을 만나는 걸로 계기를 해가지고 박물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직제상 아무 그런 그걸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용직도 아니고 그때는 일용직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일하는 겁니다. 고용민. 예,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저는 가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들도 보고 그때 이제 창고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 그 수장고에 들어가서 유물들 여기저기 보는 거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당산채를 발견한 게 뭐 로또라는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로또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그 권장님이 이제 말씀 중에서 조금 빼먹으신 게 이게 이제 처음 그 당삼채를 발견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듬해 73년 4월이셨고 그죠? 이제 군대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셨고 그 당삼채를 발견해가 박물관에 이제 그때 갔다가 보여드렸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전시품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셨고 군대 제대하고 고용인으로 이제 박물관에서 첫 뭐 월급 없는 근무를 시작을 하게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8월달에 쓴 기사에서 당삼채 고로가 박방용 관장에게는 이를테면 행운의 복권인 셈이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관장님 멘토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주 잘 끄집어낸 것 같아요. 저는 그 로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로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로또였고요. 근데 그 장삼채 발견뿐만 아니고 제가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찾았습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많이 발견을 했었는데, 제가 왜 제 자랑같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어떤 고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또 논문이 아니고 뭐 그런 거 내는데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또 석사학위를 또 하고 하는 이런 그다음 석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돼 있던 거 요거 긴가민가 하는 거를 저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맞다 싶어가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발표를 하고 있으면 한 달이 안 돼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쓸 고인세대 같으면 결정적인 자료들이 딱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경주 남산신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남산신성
바로 경주 남산에 있는 예. 남산 진성 있죠. 남산 진성 하나를 떼서 학위 논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학위 논문을 들춰보면은 그 학위 논문 낸 해가 제가 94학년도인데 1994년 그때에 그 남산 진성비가 지금 모두 10개가 발견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7번째 나온 비석하고 8번째 나온 비석은 제가 남산성 안에서 직접 예. 제 손으로 찾아서 했습니다. 음. 그 이전에는 남산신성비가 전부 성 바깥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예. 내용을 보면은 남산신성을 만들 때의 이 축성비가 틀림없지만은 그 전부 다 성 바깥에 나왔던 상태였는데 제가 직접 그 남산 그 해몽령 있는 남쪽 그 예. 설시묘 앞에서 칠비를 발견했고 또 그 북문지가 있는 남산신성의 북쪽에 북문지 바로 거기 북문지 자리에서 또 8비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 2개의 비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제 9비 9번째 비가 그 포석정 있는 뒤에 베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남산성 성벽에 박혀 있는 상태 그대로를 발견하고 자기가 발굴을 했어요. 그걸 파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그걸 신고를 하는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아마 저는 진짜 근데 그때 그 전화를 안 받았 제가 안 받거나 무시했더라면은 그 비석은 대학 박물관에 갔던지 개인 수장가에 갔던지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 신고인이 저 남산성 그 남산성이라고 하고 남산성 가까이에 사는 사람인데 그 옛날 고비로 보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그리고 살고 있는 데가 포석정 뒤니까 바로 남산신성비라는 걸 알고 찾아가서 그 비석을 확인했고 그때 그 비석을 파낸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에 대한 그 논문을 또 썼죠. 7비, 8비도 소개한 논문을 쓰고 했는데 이제 그 논문이 그 제가 경주 남산신성 연구라 하는 학위 논문의 골자가 되는 게 제 9비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은. 남산신성비 제 9비에 대한 글이 거의 3분의 1쯤 차지하는 거고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학위 논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 할 때도 저 신라에서 그 다들 그 주작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너비가 100m 가까이 되는 당나라 장안성 같은 경우에는 120m입니다. 너비가. 너비가 120m. 도로폭이. 예, 일본은 평성경 예. 해적교 그 하면 주작문 앞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75m 되는 그런 주작대로가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저 유명한 고고학자인 충남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유무병 교수님께서는 신라 왕경을 연구하면서 신라에도 당연히 주작대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주작대로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월성에서 지금의 성동동에 있는 전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전랑지를 사이에 장안성의 120m보다는 작을 것이고 또 일본 평성경 해조교보다는 조금 크다고 봤을 75m보다는 크다고 봤을 때 한 90m 정도의 너비의 주작대로가 있었다. 예. 그리고 성동동 전랑지야말로 통일신라가 되면서부터 거기가 정궁궐이다. 임금이 거기에 살았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천 경주에 살면서 전랑지도 가보고 또 월성에서 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예. 제가 공식적으로 그 96년도에 국제학술 도성을 가지고 국제학술회의에서 예, 예. 유무병 교수가 발표하신 내용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동동 전랑지가 정궁궐이 아니고 월성이 정궁궐이다. 예. 그 다음에 남북 대로해서 주작 대로라고 말하는 90m 되는 그런 주작 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그 학위 논문을 할 그 당시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선덕여상 그 부지를 예. 발굴을 일부를 했거든요. 예, 그 기숙사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발굴을 했는데 그걸 동서방향으로 딱 이렇게 보니까 이 도로가
주적대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몇 메타인지 아십니까? 예. 90m는 커녕 12m, 10m가 조금 넘는 거가 나왔습니다. 예. 결국은 신라에서 그런 70m, 90m 하는 그런 주작대로는 없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딱 맞아지니까 제가 학위 논문에서 이제 그걸 크게 강조를 했고, 그러면 주작대로가 없었다면은 주작대로의 기능을 대신할 도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 논문을 막 이제 쓰고 학위 논문을 이제 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정말 주작대로라고 할 만한 너비 23m. 너비 23m 도로는 신라 지역에서 열 몇 군데의 도로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전에 23m 되는 도로는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국립경제박물관 지금 그 미술관을 만드는 부지, 그거를 이제 부지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거기서 23m 도로가 나왔거든요. 그걸 쫙 확장해 보면은 지금 화랑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있는 북쪽으로 북천까지 예. 딱 직선을 대는 그 도로가 23m니까 이거야말로 신라의 주작대로다. 그래서 감히 주작대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왕경에서, 신라 왕경에서 가장 큰 도로다 해서 왕경대로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학위 논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그 논문이 신라 왕경, 신라 도성 연구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했었죠. 예, 그런 저는 그런 이제 당산체를 발견해서 로또 만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결정적인 학위 논문을 쓸 때 그런 남산신성비 구비가 나오고 또 주작대로라고 보여지는 왕경대로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좋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논문을 70여 편, 그러니까는 공직에 국립박물관 학예 연구직이긴 하지만은 다른 잡다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명색이 학예 연구직인데 그 1년에 뭐 최소한 한 편 내지 두 편은 꼭 써야 된다. 많이 쓸 때는 3편, 4편 더 쓰지만은 평균 한 편 무슨 일이 있어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발표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신라 도성이라고 하는 이제 학연문화사에서 360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썼던 70여 편의 논문 가운데 한 50여 편 되는 논문을 추려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그 책을 내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자료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신라의 그 방 이름이 있거든요. 방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인데 도시 이름을 밝혀주는 기와장을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그걸 습득을 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자랑을 하겠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이름이 나온 예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친구가 워낙 몇 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서 기와를 보니까 태수방이라고 하는 대수방 그런 것이 그 모량 있는 근천에 있는 모량 거기가 대수촌이라고 있거든요. 신라 육부촌 가운데 그 대수촌의 대수를 그대로 따면은 대자는 큰 대자나 클 대자나 같이 씁니다. 태나 대나. 그래서 그 대수방이 바로 대수방 이름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그 또한 그 신라도성 그 책에다가 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논문도 그렇고 책도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걸 재탕산탕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새로운 걸 찾을 만한 증거 자료들이 때 맞춰서 나와주니 정말 이게 정말 복을 받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신라 도성 그리고 또 산성 아까 그런 비석 이런 것들 많이 찾으면서 또 아까 또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때 가면 신라 도성 연구 그렇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가장 뭐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 좀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로 꼽으신 게 그 관문성 그
그렇습니다. 성 이름 서 있는 예. 돌 발견하신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재밌는 일화들도 있던데요. 그때 예. 당시에 경주서까지 가기 쉽지 않으실 쉽지 거예요. 않죠. 그거 조금만 말씀 좀 예, 주실까요? 지금은 뭐 교통이 좋아져서 그 찾아가기도 쉽고 또 뭐 요새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차 타고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자가용 타고 뭐 가면 바로 그 성 밑에 한 300m, 200m쯤 되나요? 그 밑에 그 옛날에 오은 목장이라고 그 코롱그룹에서 이원만 예. 회장이 했던 목장인데 목장이 없어지고 그 옛날 그 뭐죠 저 옛날 큰 폭설이 한번 내려가지고 마운오션. 예 마운오션 그 가는 바로 그 산등성이 꼭대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 산성인데 저는 이제 그래서 신대리 산성 가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 산성 신대지성이라 산성이라 그런 것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 그러시죠. 그게 이제 그 산성을 가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거 옛날에 가시려면 하루 꼬박 잡고 이제 도시락 사가 그래 버스가 가거든요. 그리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렇습니다. 뭐 자가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 거지만. 그때는 길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5,000분의 1 이제 지도를 가지고 그 위치를 대략 그 찾아가지고 산 꼭대기를 이제 길 따라 갔었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가다가 길이 끊어져 가지고 낭떠러지가 나오고 바로 거기서 가까이 빤히 쳐다보이는 성이 분명한데 그걸 갈 수가 없었거든요. 예, 예. 그래 돌아오고 그 다음 주일에 또 한 번 도전해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야 이제 저런 길 없는 곳을 갈 게 아니고 경주에서 이제 모하 거기 가면은 경주 시내버스가 모하까지 갑니다. 예, 예. 모하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그렇죠. 울산에서 그 모하 정류장 돌아가는 울산 가는 버스, 울산 가는 시내버스를 그걸 이제 바꿔 타고 그러니까 약수크는 그 마을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갔는데 그때 오은 목장이 바로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코롱그룹 오은 목장 가는 길을 위에가 임시가 아니고 그 비포장길로 그냥 너비 한 4, 5m 되는 쪼따란 길을 이렇게 도로까지 연결되는 길을 산꼭대기까지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 따라 이제 갔죠. 예. 그 길 따라 쭉 올라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한 2시간쯤 올라가니까 산꼭대기에 이제 성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또 보이는데 성을 보니까 뭐 정말 신라산성이나 남산신성이나 뭐 명할성이나 선도산성 있지만은 다 무너져서 사실은 그래 성벽이 쫙 보이는 그렇죠. 게 잘 없거든요. 예, 예. 거기도 가니까 뭐 쭉 들어가는데 그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뛰다시피 해서 갔죠. 올라가서 또 그래 보니까 정말 굉장한 산성이 쫙 있었는데 그때 도착하니까 마침 12시 반쯤 돼서 이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산성을 쌓을 때 기록입니다. 그게 예. 산성을 축성하면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 거리를 담당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이게 쭉 해나간 게 있었는데 그 글자를 찾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그 산성에 도전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탁본도 안 하고 글자를 제대로 다 읽었을 정도로 읽기가 덮여 있어 했는데 다음에 이제 또 찾아가서 그걸 탁본하고 읽어보니까 거칠산 북계 뭐 수지 칠보 일척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야 이게 뭘까? 거칠산은 부산 동네를 말하는 것이니까 동네의 고지명이다. 이제 그래서 그걸 찾고 내려올라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서 다시 또 두 번째 글자가 있는 성돌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돌을 하니까 야 이게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많이 있겠구나. 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기 아마 관문성을 아마 한 수십 차례 갔을 겁니다. 제가 그걸 가면은 어떨 때는 발견하고 어떨 때는 못 발견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1년 하니까 10개를 찾았습니다. 예. 10개의 그 글자 있는 명문성도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 10개가 말씀 중에 뭐, 한꺼번에 다 있는 건 아닐까요? 띠금띠금 띠금띠금 있죠. 그죠? 한 예. 300m 거리에 쭉 돌아가면서 그 어떤 데는 돌이 무너져 덮여가 분명히 있는데 덮여가지고 안 보이고 예. 그 어떤 데는 딱 간신히 보이는 데가 있고 해서 찾았는 것이 10개거든요. 예, 예. 그 10개를 찾아서 글을 쓰고 그 과정에서 그 성도를 찾는 과정에서 산성을 몇 바퀴를 돌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넘어오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은 관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관문성이 성덕왕 22년 721년에 만들었다고
삼국 사기에 삼국 유사에도 나와서 연대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다 그게 722년에 만든 산성이 산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전부 다 한 개의 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꼭대기에 그 명문성돌이 나온 성, 그 성은 이 관문성, 장성 길게 돼 있는 그 장성하고는 별개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리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자, 그럼 이 산성 이름 뭐라고 붙여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가 되니까, 그 양남면 신대리니까 막 신대리에 있는 산성이다 해서 신대리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관문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대리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울산 사람들이 아 여기에 뭐 성돌에 글자가 있는 게 나왔다고 박방용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울산 사람들이 이제 그 성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 울산에서 말하는 인진어란 때 그 기박산성이라는 산성이구나. 저는 그 이후에 그 기박산성 그런 걸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와서 인진해란 때 그 울산에서 병영성이라고 있거든요. 울산 병영에서 그 전쟁 임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돼가지고 일본 외교병들하고 싸움을 하고 할 때 병영성에 있던 그 큰 깃발이 깃발이 휙 날아가가지고 그 산성에 꽂혔더라. 그래서 그 깃발을 꽂아 놓은 곳이다. 기백이. 그래서 기백이성을 기박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거기 병영성하고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울산과 이쪽 경주를 지켜주던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그 관문성의 명문성도를 발견한 게 또 굉장히 제가 했고 그걸 성도를 발견한 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하는 미술자료라는 그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에 제가 신라 관문성의 명문석 고찰 이런 제목으로 이제 썼는데 그 논문이 제가 처음으로 1980년 1월호에 제가 80년대 최초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대표작을 꼽으라고 하면은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신라 관문성 명문설 처음 쓴 논문이자 그 내용이 지금 또 사람들은 신라 관문성이라 그러면 제가 썼는 논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신라 관문성의 명문석 고찰. 그런데 그 명문석이 10개 나온 이후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10개를 확인하러 가고 분명히 그거는 쭉 달아가면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둘레가 1.8km 되는 산성인데 1.8km 되는 산성에 쭉 있어야 될 건 한 2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데 10개만 찾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더 못 찾았습니다. 한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앞으로 지금도 있긴 있을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울산에서는 뭐 기박산성 박물관 비슷하게 그 언덕에 그것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깃발도 쫙 꽂아. 그 밑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 기박산성 뭐 박물관까지는 아닌데. 뭐 유물도 좀 전시도 하고. 사진도 좀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 사람들은 또 거기 크다란 또 기박산성 돌도 거기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울산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또 그게 그 관문성 돌 찾아다니고 하실 때가 몇 살쯤이셨어요? 그때가 28살인가 그때 28.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밑에서 산까지 올라가셔야 되고. 아니 그래도 처음 딱 그 산성에 가서 그래서 명문성돌을 찾았으니 그것도 행운 아닙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이런 이제 쭉 뭐 이런 그 여러 발견들 그죠? 발견들 그 남산 신성비라든가 또 2019년에 또 2차선의 묘하고 사당터 뭐 그때는 우리 또 뭐 기사도 쓰고 쭉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설명들 뭐 해주신 걸로 이렇게 좀 듣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라 도성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성에 관한 것들, 네. 신라 도성에 관한 연구들, 이런 것들 가운데 오늘 뭐 다 이야기 하실 수 없으니까 네. 경주 시민이라면 좀 꼭 우리 관장님 보시기에 예. 생각하시기에 꼭 좀 알아야 되는 정보나 뭐 지식 뭐 이런 거 어떤 걸까요? 뭐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시간 하겠지만. 네, 뭐 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하나는 우리가 경주라는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천년간 수도로 한 자리도 옮기지 않고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제가 한 20여 년 전인데 어떤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질문을 받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신라 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절터라든가 성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궁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질문한다 그런데 무슨 내용을 질문하냐면 질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했거든요. 아유, 신라시대 임금이여 천년간 수도로 계속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임금님 왕이 살던 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궁궐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 야,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신라의 왕궁은 금성, 그다음 월성, 만월성, 명할성,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임금이 살던 데가 어디냐? 자기는 보니까 왕릉으로 보이는 금관이 나오고 하는 그런 무덤들이 있어서 왕릉이라 하는 건 알겠는데 예. 살았던 궁궐틀을 잘 모르겠다라고 예. 누가 이제 외지의 사람이 묻긴데 자기가 답변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문제구나. 정말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20년 전 일이고 지금 단계에 와서는 이제 그 신라 임금님이 살던 궁궐이 어디였습니까? 했을 때 다들 어디냐 했을 때 반월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러고 지금 반월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반월성이. 그런데 그냥 반월성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월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 하면 둘레가 2.7km 가량 되는 토성으로 돼 있는 그게 네. 반월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신라 56왕이 마지막 경손왕까지 계속 궁궐로 사용되던 그 성은 월성 토성으로 돼 있는 그 범위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몇 배로 더 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지라고 하는, 안압지라고 하는 월지죠. 예. 월지가 있는, 그걸 요새 이제 그 사적으로 한 명칭도 옛날에는 임해전턱 했는데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동궁과 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궁과 월지 있는 그게 다 왕궁터입니다. 예. 그리고 첨성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첨성대도 선덕여왕 때 만든 왕궁 안에, 궁터 안에,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사라는 절이 바로 첨성대와 월지 사이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 터가 그 사이에 있었던 절인데 천주사가 어떤 절이냐 하면은 내제석궁이라고 나오는데 진평왕이 뛰던 보물을 얻었던 내제석궁이 바로 내불당,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불당이 천주사입니다. 그 천주사가 이미 있었는데 그때가 보면 이미 상궁 말쯤이 되면은 문무왕 때 만든 월지라든가 동궁이라든가 그다음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토성 바깥으로 확장돼 나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체가 반월성이지 그 토성으로 돼 있는 반월성이라고 말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절반만 아는 거고 절반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반월성이라 그런 말을 쓰지만은 경주에서 신라 임금님이 살던 궁궐이 어딨냐고 했을 때에 호칭을 반월성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반월성이라는 말은 고려 후기에 와서
없어진 왕조의 궁궐터를 반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반월성인데 그 토성으로 되어 있는 그 월성의 그 범위 그거는 신월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 월성 신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록에는 상국유사 보십시오. 반월성 그는 말이 없습니다. 예. 전부 월성 또는 신월성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신월성은 뭐냐? 신월성은 말 그대로 세달성, 세달성은 초성달입니다. 예. 초생달이라고도 하는 초성달, 초성달이 바로 그지 초성달하고 초성달이 점점 커져서 반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월성을 가보시면 월성 토성을 가보시면은 초성달 신월 모양이지 그 반월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양 딴 걸 알기 때문에 반달도 아닌데. 반월성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예. 것이죠. 이제 그 정도는 우리 경주 시민이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두 드리면은 가지 말씀해 주세요. 이 우리 경주에 금강산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금강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금강산이라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산 금강산, 북녘에 있는 땅 금강산,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 다 금강산 관광 간다고 난리를 치고 금강산 크잖아요. 예. 이 금강산 대단한 산입니다. 지금 그 금강산 그게 고려 시대에 와서 송나라였던 사신들이 없겠으면은 와, 이 고려에 그 금강산이라고 있는데 근데 금강산 꼭 좀 구경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신들이 가는 유일한 코스 중에 하나가 그 금강산이 되어 있는데 그 금강산이 경주에 시작됐습니다. 예. 그 금강산이 경주의 원조가 그 금강산이 바로 경주에 있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고 그 금강산을 우리는 경주 시민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소금강산. 작은 금강산이라고 부릅니다. 소금강산. 예, 예. 왜 소금강산입니까? 그냥 금강산이죠. 근데 왜 금강산이라고 했냐면 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말은 신라 시대부터 금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금강 하는 말은 그 절에 가면은 인왕상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태권도 자세로 있는 금강역사. 금강역사. 예. 금강 또 그 보석 중에 금강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새덩어리 중에 그 가장 단단하고 어느 것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강하고 예, 번쩍번쩍하는 나는 그거를 금강산이라 근데 그 금강산이라 그런 것이 지금 백률사가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소금강산이라는 산을 금강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부터 바뀌어졌느냐? 이거야말로 일제잔재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경주 땅에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도 금강산을 많이 유람을 했거든요. 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겸재 정선 같은 경우도 금강산 전도를 그리고 금강산을 가고 모든 사람들 좀 웬만큼 살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강산을 가고 그랬거든요. 금강산 예. 수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도 강원도에는 금강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쪽 금강산을 한번 이제 가야 되겠다 하니까 무슨 소리 경주 사람들이 아니 금강산 저기 있는데 무슨 또 금강산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저 큰 금강산 저 있잖아 그거 금강산 그거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산 했는데 그 강원도에 있는 북한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 금강산은 신라시대 이름은 서리상자를 써서 상악입니다. 상악. 예. 그러니까 서리산자는 상악이고 나중에 가서 마이태자가 이제 거기에 들어갔다 해서 개골산 뭐 이렇게 해졌지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고려 시대에 와서 고려 중후기에 와서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쓰게 됐다 하는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서에서 지리지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지도에 우리 백률사에 있는 저 산을 전부 금강산이라고 썼지 소자를 붙인 예가 없어요. 예. 일제강점기 때 왔던 일본인들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금강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소자를 예. 붙여서 소금강산을 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금강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소금강산이라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네. 두 가지
월성 또 금강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이제 우리 경주 사는 사람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 인식을 제대로 하도록 사실 우리 경주 사람들에게만으로도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경주에는 또 뭐 박물관 학교라는 좋은 학교도 예. 있고 하지만 또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가 많이 됐으면 싶습니다. 선생님, 그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지금 이제 뭐 공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하셨고 또 새로운 뭔가를 하실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앞으로 우리 관장님은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요새 사람들 또 저보고 또 뭐 가마 집에 놓을 거냐 뭐 심심하지 그렇지만 저는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지금인 상태가 나날이 행복하고 즐겁고 참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유인이다.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 46년을 공직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구속을 많이 받죠. 제약을 예. 많이 받고 근데 예.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유스럽게 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예.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공직이나 이런 데는 뭐 전혀 뜻이 100% 없지만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또 지금 또 찾아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우리 경북 포럼 이렇게 했을 때 주제가 경주 남산이었거든요. 예, 예. 남산을 하면서 제가 경주 남산 신성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저도 남산 신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다른 글도 쓰고 많이 했기 때문에 석사 학위 논문도 경주 남산 신성을 했으니까 뭐 별로 쓸 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경주 남산에서 남산 신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예. 한 꼭지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또다시 조사를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남산 장창이라고 하는 장창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창지가 세 개의 창고라 하는데 세 개의 창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두 개의 창고고 그 두 개의 창고 이름이 좌창과 우창인데 그 좌창의 자리가 지금 우리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서쪽에 있는 서창지라고 말하는 그 창고터는 아니라 하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그게 요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해가 새로 발표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는 또 이제 명활산성 이걸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꾸준히 제가 할 일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글을 쓰고 또 모르는 것들은 이제 모르는 거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 선생님, 그 관장님께서 처음 물론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여러 뭐 기회는 계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라 문화에 대해서 또 흠뻑 이렇게 빠지게 되신 계기가 고청생이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 어린이 향토 학교를 만난 그렇습니다. 계기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또 이거는 관장님이 직접 운영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이후에 어린이 신라 교실. 예, 그거는 뭐 한 1년 동안 그 제가 지금 경주 박물관 학교라는 게 원래 경주 박물관 학교 시작이 1954년 10월에 예. 옛날 박물관 그러니까 동부동에 있었던 옛날 박물관에서 경주 박물관 학교라고 예, 했거든요.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한 3, 4년 정도 운영하다가 박물관장이 바뀌면서 쫓겨났습니다. 예. 박물관에서 박물관 학교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에 있는 그 자리가 경주 시립도서관이거든요. 예. 그 경주 시립도서관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관장이 김종준 관장님이라고 그분이 박물관 학교 학생들 갈 데 없으면은 그때 이제 윤경렬 선생님하고 김종준 관장하고 친분이 있었고 동인회 회원이고 하니까 잘 아시고 하니까 윤경렬 선생님이 이제 박물관 학교를 맡아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해왔으면서 그 윤경렬 선생님 걱정을 하시니까 선생님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도서관 오열람실이 비어 있으니까 그 열람실을 토요일 날 하라게. 그래서 이제 박물관 학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거기를 다녔습니다. 예. 거기 한 1, 2년 다니면서 윤영현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윤영현 선생님은 얼마나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 마지막 신라인이라 할 정도로 신라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박물관 학교 그때는 이제 박물관 학교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박물관에서 하지 않으니까 향토 학교가 된 그것이거든요. 예. 어린이 향토 학교가 됐는데 향토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았던 그 고향 그 도지동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동네에 애들 한 21명 모아가지고 그 박물관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이제 거기서 애들 모아가 직접 한 시간 그죠? 직접 제가 운영을 했죠. 그래서 그 윤영 선생님하고 김태정 선생님하고 이런 몇 분들이 또 격려한다고 찾아와주셔가지고 아이고 참 그 박군 대단하다. 교장 선생님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교장 선생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천생의 그걸 자양분 삼아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관장님은 네. 평생을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박물관 맨으로 예. 사시게 고청 된 선생님 것인데 또 다른 박방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혹시 꿈은 없으신가 해서 제가 한번 질문 겸 이렇게 말씀드려본 거고요. 네. 지금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이고 벌써 그렇게 많이 됐는가. 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왔으면 좀 더 많은 질문을 아닙니다. 드렸을 텐데 재밌는 질문 또 오늘 끝은 아니고요. 또 오늘 부족한 거 우리 독자들이 원하면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늘 경주에 대한 사랑 또 내가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시는 것 여러 인터뷰에서 계속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신라사의 최근 인터뷰에도 보면 내가 태어났다는 것, 경주에 태어난 것이라 아주 결정적 계기였다. 경주 사랑을 네. 말 그대로 글로 몸으로 이렇게 실천해 오신 그 관장님을 오늘 이렇게 경주 문화상 수상자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안 드려서 말씀 못 하신 것이나 오늘 인터뷰를 매점말 삼으셔서 무엇이든지 말씀 한번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상을 받게 되니까 지금 또 이거 상을 받았으니까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신라고각, 신라 역사를 연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동안 이제 우리 현직에 계실 때는 옆에서 이렇게 뵙다가 모처럼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너무 건강하셔서 첫째 좋습니다. 좋고. 네. 건강하셔야 경주에 대한 연구나 또 평생 연구하셨던 것 또 마무리까지도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내내 이렇게 더 건강 잘 지키시고 해서 저희들하고도 오래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뷰가 꽤 길었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번 더 모시라는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제가 기회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